안녕하세요, 곧동남 시돌이입니다. 이번 영상은 퓨전 360 캠 강좌 영상이며,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최적항삭, 2D 최적항삭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2D 최적항삭을 좀 연습을 하려면 예제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예제를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다가 준비를 해봤거든요. 예제는 일단은 카페 들어가셔서 여기 하단에 자료 보시면 캠 공부 참고 데이터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개정판 최적항삭 예제입니다 라고 이렇게 올려놓은 게 있는데, 요거를 사용하시면 문제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여기서 이제 다운 받으시고요. 다운 받는 방법은 여기에 요 다운로드 요거 누르시면 이렇게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뭐 내 컴퓨터에 저장하면 이렇게 저장된 걸 여시면 돼요. 그래서 요 연 거 같은 경우에 여기 제가 띄워놨는데요. 퓨전 360에 여는 방법은 다운로드 받은 걸 여기 오픈 누르고 오픈 프롬 마이 컴퓨터 해서 다운받은 거를 이렇게 여시면 됩니다. 열면 이렇게 화면이 뜨는데, 가장 먼저 요거를 매뉴팩처로 가서 가공을 할 수 있게 작업 공간을 변경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매뉴팩처를 누르겠습니다. 누르면 셋업이 이미 잡혀 있는 형상이 나오는데요. 요거를 셋업 복습 차원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딜리트로 기존 셋업 지우고요. 셋업을 누르셔서 클릭을 하면 지금 원래 이제 모델링이 요 상단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셋업 Z 방향이 반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반대로 올려줘야 되는데, 올리는 방법 간단합니다. 여기 방향 있죠? 공작물 좌표계의 방향이 있는데, 여기에서 Z 슬러시 평면 X축 선택 요거 누르시고요. 모르게 클릭하지 마시고요. 방향 그냥 반전만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X가 지금 오른쪽으로 가게 할 거거든요. Y는 위로 가고. 그래서 그냥 X축도 반전 눌러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스톡을 소재랑 원래 가공할 모델이랑 똑같다고 가정할 거기 때문에 스톡 들어가셔서요, 추가 여유 없음 선택해서 딱 맞게 해놓고 OK 누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희가 최적항삭을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최적항삭 기능 같은 경우엔 일단 2D에 2D 최적항삭을 배우려고 하기 때문에 이걸 눌러보겠습니다. 누르면 이렇게 이제 화면이 뜨는데요. 여기에서 일단 먼저 공구부터 설정을 해줘야겠죠. 공구 같은 경우에는 셀렉트 누르시고요. 최적항삭 조건 같은 경우엔 제가 쓰는 헬리컬 항삭 공구 기준으로 해서 프로그램 그 셋업을 짤 거기 때문에 툴을 새로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언제나 툴 만드는 방법은 최적항삭 예제 여기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뉴툴 플러스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일단은 최적항삭 같은 경우에 엔드밀로 사용을 합니다. 초경 엔드밀로. 그래서 코너가 약간 아리진 게 좋거든요. 그래서 블로즈 엔드밀이라는 친구를 선택을 한 후에 여기에서 최적항삭용 엔드밀 항상용, 그 다음에 12파이 1R 이렇게 적어 놓겠습니다. 실제로 저도 이 공구를 쓰고요. 그 다음에 날개수는 4날짜리 쓰고, 초경 직경은 12파이, 길이 같은 경우에 보통 60mm 정도 나오죠. 12파이 같은 경우에 전장이. 그 다음에 실제로 이 꽂는 거는 저는 그렇게 많이 꽂진 않아요. 한 35mm, 뭐 40mm 정도만 씁니다. 그래서 일단 35mm 하고요. 그 다음에 유효장 같은 경우에 30mm 정도 나오죠. 공구 날 길이가 30mm 정도 나오고, 코너 알 반경은 1알짜리 쓴다고 말씀드렸죠. 이 코너 알이 좀 있어야지 이 황삭할 때도 이 끝날이 오래가고 수명도 오래갑니다. 그래서 이런 거 쓰는 거 추천드리고요. 폴더는 항상 넣던 거 넣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커팅 데이터로 들어가십니다. 커팅 데이터는 스핀들이 빠르면 어쨌건 유리하긴 한데, 일단 제가 쓰는 기준에서는 제 기계가 그렇게, 저희가 이제 쓰는 기계가 스핀들이 그렇게 빠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스핀들은 일단은 4000 정도, 4200 정도 넣고요. 그 다음에 램프 주축 회전수도 뭐 굳이 뭐 좀 줄이진 않는데, 또 램프 들어갈 때 스핀들이 적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SKD11 같이 열이 확 먹어버리는 애가 있거든요. 아니면은 뭐 서스라던가 자기가 열을 머금는 친구들은 램프 할 때 조금 스핀들을 기존 회전수보다 줄이는 게 좋고, 지금 일단 툴 짜는 게 45C 기준이니까 45C 기준으로 그냥 이렇게 넣습니다. 그 다음에 요 절삭이송 속도로 넣지 마시고요.
여기 한 날당 절삭량을 넣어주셔야 돼요. 일단 한 날당 절삭량이 제대로 적용되려면 절삭 날개수 항상 체크해주세요. 만약에 쓰시는 공구가 3날이면 3날로 하시고요. 4날이면 4날로 하셔야 돼요. 한 날당 절삭량을 보통의 0.12 정도 넣으면 문제없이 가공이 되는데요. 좀 불안하거나 아니면은 어느 정도 진동을 꽉 잡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최적 항삭을 작업을 한다 하면은 저 같은 경우엔 100분의 8 정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은 절대 안 부러지고요. 진짜 완전 안전빵 가공이긴 하거든요. 그래도 항삭할 땐 기본적으로 진동만 잘 잡아주시는 거 진짜 중요해요. 45C 기준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전하게 하실 수 있고, 한번 작업하시면서 자신의 이제 쓰는 절삭률이나 시키는 그 양도 다를 수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 조건으로 사용해 보시고, 좀 너무 느린 것 같다 아니면은 조금 더 속도를 올리고 싶다 하시면 피드 좀 올려 보시고 0.12까지 한번 한 날당 절삭량, 스핀들을 좀 더 나오면 스핀들 대비 날당 절삭량만 좀 유지만 해주면 알아서 피드레이트는 올라가요. 그러니까 뭐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여튼 램프 진입 속도는 저는 800 정도 넣고 Z축도 800 넣고요. 뭐 그냥 공구 번호는 4번인 상태에서 어셉트 해서 공구 만들고 셀렉트 하겠습니다. 그럼 공구 요 조건은 다 적용이 됐죠. 이 상태에서 형상을 어떻게 선택하냐면 저번에 배웠던 거랑 똑같아요. 여기 포켓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끝납니다. 이게 선택을 하면 내가 이제 모델링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알아서 이렇게 여기 이제 툴이 나요. 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소재 윤곽은 체크해 주시는 게 좋아요. 최적 항삭 기준으론.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이미 다 설명을 다 해드렸죠. 그래서 뭐 간단하게 하면 잔삭 가공은 나중에 직경 넣으면 잔삭 가공 따로 되겠죠. 그 다음에 높이도 그냥 세부적인 설정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이미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바닥 높이는 선택 윤곽으로 하시면 선택된 윤곽으로 다 잡기 때문에 모델링을 했다면 이게 훨씬 편하겠죠. 그러면 넘어가고요. 가공 여유 같은 경우에 이게 최적 항삭이 좀 그렇게 진동을 많이 주는 가공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0.15나 요 정도 넣어서 어느 정도 항삭이지만 크게 그렇게 가공 여유를 많이 넣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최적 부하는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 0.8 정도 넣었을 때 완전 무리 없게 잘 가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0.8일 경우엔 양방향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단방향으로 1.2까지 그냥 무난하게 가공이 됐는데 0.8 양방향이 조금 더 저는 속도가 빠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0.8에 양방향 넣고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차 같은 경우에 일단 0.1 해도 가공 여유보다 공차가 작기 때문에 문제 안 되는데 저는 그래도 100분의 5 단위까지 끊어줬잖아요. 가공 여유를. 그렇기 때문에 100분의 5로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경로 단수나 체크를 해서 이 부분은 뭐 1000분의 5 정도로 넣고요. 10분의 1 정도로 줄인 상태에서 넣고, 링크 여기에서 좀 중요한데요. 아마 9.5로 되면은 요 사이에 툴이 안 날 거예요. 기본적으로 다른 건 다 필요 없는데 요 램프에서 그 나선형으로 선택되었을 때 램프 진입각도 이게 좀 중요하거든요. 45C 같은 경우에 2도로 넣으면은 약간 불안해요. 이게 진입하면서 이렇게 들어갈 때 깎으면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한 1.3도 정도로 넣어서 안전방으로 가고요. 램프 시작 높이는 이미 리드링크에서 설명드렸지만 요 상단에서 띄어져 있는 거리예요. 이렇게 높으면 시간이 에어컷이 많이 발생하죠. 전 0.3만 넣습니다. 그 다음에 최대 직경, 나선형 최대 직경, 이게 조금 어떤 곳에 툴이 나오고 어떤 곳에 툴이 안 날 수 있는데, 지금 폭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16mm다 하면은 간단하게 이제 나선형 최대 직경이 여기 이제 진입할 때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동그라미가 간단하게 제가 그림판으로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그림판으로 여기 이제 진입할 때 이렇게 동그라미가 이렇게 진입할 때 이렇게 생기는 거고, 원에 이 진입 경로에 이렇게 이제 도는 거예요. 근데 이게 9.5면은 12파이면 뭐 10이라고 가정하고 반지름이 6이니까 10에다가 6이니까 16, 16이니까 12 더하기 9.5, 21.5mm가 나오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이게 여기보다 폭이 이 치수가 더 큰 거죠. 12 더하기 9.5니까 이게 16이라고 하면 여기는 이제 툴이 안 나요.
그래서 여기 툴이 안 나거든요.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누르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여튼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제가 설명드린 게, 여기 치수를 찍으면 여기가 16mm인데 아까 12파이죠 공구 쓴게. 그 다음에 여기 나선형 그 최대 지름인가, 그게 진입 최대 지름이 9.5죠 그럼 12 더하기 9.5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21.5가 되는데, 그럼 21.5는 16보다 크니까 여기가 툴이 안 난다는 거예요. 저는 반지름 정도 넣으면 크게 무리가 안 생겨서 반지름 넣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기준을 가지고 툴을 짜면 이런데 다 툴이 나기 때문에 안 나는 데만 한번 찍어 볼게요. 그래서 여기만 복사해가지고 컨트롤 D 눌렀습니다. 컨트롤 D 키보드. 여기만 한번 툴을 내볼게요. 툴이 안 나죠? 안 나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나선형 최대 직경 때문에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6 더하기 12 하면 얼마죠? 19죠. 그래도 안 되네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3 더하기 12 하면 15니까 되죠. 3.2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도 툴이 나죠. 여기 안에 이제 들어가니까. 근데 만약에 이렇게 너무 좁게 돌면은 좀 위험해요. 그래서 여기 돌 때는 12파이 공구보다는 10파이 공구로 쓴 다음에 10파이에 나선형 최대 직경 5mm 쓰는 게 훨씬 더 안전해요. 제가 이제 나선형 최대 직경 요거를 어느 치수를 좋아하냐면, 제가 많은 가공을 통해서 실험해본 결과로 반지름이면 딱 적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10파이 엔드밀을 쓰면 5mm 넣고요. 12파이 같은 경우에는 6mm 넣으면은 진짜 잘 가공되고, 램프 진입 각도는 45시 기준으로 1.3도 넣으면은 진짜 무리 없이 돼요. 제가 쓰는 공구라던가 기계 사양, 절삭류가 조금 안 좋아서 요거 치수가 조금 적을 수 있는데, 저는 항상 안전빵으로 좀 가공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라 요렇게 하시면, 저 똑같이 따라 하시면 진짜 가공 잘 될 거예요. 요거는 좁은데 가공할 때 좀 되게 유리하고요. 요렇게 가공한 다음에 이 코너 알이 측정을 하면, 측정은 여기 검사해서 요 자 누르면 돼요. 여기 있죠, 여기. 요 자 누르고 여기 누르면 5mm예요. 5mm면은 여기가 10파일 때 가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잔삭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얘를 클릭하고 컨트롤 D, 키보드 컨트롤 D 키를 누른 다음에 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셀렉트해서 10파일을 그냥 얘를 쓸게요. 얘를 쓰고, 그 다음에 조건도 뭐 똑같이 돼 있으니까 이대로 쓰고요. 그 다음에 잔삭 가공만 체크해서 앞에 12에 코너 R1 이렇게 적용을 해놓으면 이 부분에 잔삭까지 이렇게 따로 잘 들어가서 가공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 2D 최적 황삭을 좀 쉽고 편하게 쓰실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몇 군데 여기도 툴 안 난 게 사실은 12파인데 여기 진입이 안 나와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아마 3으로 하면 되겠지만 일단 제가 추천드리는 6 정도로 하면 문제없이 되겠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한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다 이런 식으로 적용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툴 난 데를 잔삭 처리를 하면 되는 거죠. 일단은 툴이 조금 오래 걸리긴 하니까 제가 한 부분만 체크해서 시뮬레이션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최적 황삭 2D에서 중요한 내용은 사실 링크, 여기에서 나선형 최대 직경, 이게 반지름 정도로 들어가는 게 좋고요. 만약에 반지름 정도로 들어갔는데도 툴이 안 난다 하면 조금 더 작은 파일을 선정해서 가공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저는 10파일을 차라리 쓰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실제로 제가 가공한 거고요. 실제 최근에 가공했던 내용들 가지고 지금 다루고 있는 거고, 10파이로 가공을 했어요. 10파이로 이 부분 전부 다 가공을 요걸로 했고요. 실제 저는 한 날당 절삭량을 0.1로 해서 작업을 하긴 했는데, 반지름은 5mm 넣고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이제 툴이 난 상태 확인이 다 됐었어요. 이게 시뮬레이션 하려면 툴이 짜는 시간이 걸리니까 조금만 기다려 볼게요. 실제로 요거 가공할 때는 10파이 평엔드밀로 최적 황삭 때리고, 그 다음에 6파이 평엔드밀까지 해서 작업이 이미 완료됐고요. 작업 완료된 데이터 한번 일단은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열고, 이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실제로 작업이 이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꺼번에 다 짜거든요. 다 짜서 이런 식으로 황삭 및 잔삭을 전부 다 했죠. 시뮬레이션을 하면 여기 재생 뭐 이런 식으로 싹 파면서 여기 파고 이렇게 잔삭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황사가고 뭐 잔삭을 했어요. 실제로 여기 이 부분이 도피 부분이라 저는 가공 여유 안 남기고 한 번에 다 정삭을 처리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